네, 안녕하십니까. 비중교육학입니다. 이전 시간에 저와 함께 전이의 정의와 전이의 종류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와 함께 전이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론은 이 부분에서 저와 함께 핵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겁니다. 과연 전이가 왜 발생하고 있느냐, 그 전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론마다. 그래서 그 이론의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거죠. 각 이론들마다 전이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렇다면 각 이론들마다 효과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의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뭐다? 각 이론들마다 전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는 왜 나올 수 있냐면, 문제화되어서 나올 수도 있고, 교사 간의 대화로서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전이의 정의, 즉 이 관련 이 지문에서 살펴본 바에서 전이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적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즉 이게 형식 도야설이냐, 동일 요소설이냐, 일반화설이냐, 형태 이조설이냐, 이 정의를 적는 것도 대비해 놓으셔야 되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정의를 적을 때에는 우리가 그 이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예시를 쓸 수 있어야만 굳이 암기하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걸 할 거고, 저와 함께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 이론들마다 효과적인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씩. 그래서 자, 이처럼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전이의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그 관점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각 이론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전이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의 종류로는 형식 도야설, 그 다음 동일 요소설, 세 번째 일반화설, 네 번째 형태 이조설이 있다. 각 이론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리고 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전이가 잘 발생하도록 해서 학습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이를 공부할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수평적 전이, 수직적 전이, 혹은 소극적 전이, 적극적 전이에 대한 전이의 유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어, 전이를 설명하고 있는 각 이론들의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각각의 관점에서 전이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명해 볼게요. 형식 도화설은 어, 형식 도화설과 전이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형식 도화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여러 가지 부소 능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러한 부소 능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어떤 전이성을 가진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속에는 추리력, 상상력, 정서,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하위 요소들의 부소 능력들이 있어요. 근데 추리력을 우리가 습득하잖아요. 그러면 이 추리력은 수학에서 적용시킬 수 있고, 과학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사회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다양한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인간은 다양한 부소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추리력도 가지고 있고, 상상력도 가지고 있고, 뭐 언어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몇 가지 부수 능력들이 있거든요. 이 능력들은 자체로서 전이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핵심적인 필수 능력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이성이 높은 부수 능력들을 아이들에게 잘 길러준다면 효과적인 전이가 일어나서 학습을 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하는 관점이 형식 도야설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죠. 이러한 부소 능력들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을까? 이게 형식 도야설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부소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모든 상황에서 이 능력도 쓸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대표적으로 상상력, 추리력은 수학에서도 유하고 과학에서도 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러한 상상력이라는 어떤 부소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핵심 포인트죠. 전이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이 부소 능력을 아이들로 하여금 습득하게 하려면 도대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교과 중심 학습으로, 교과 중심 어떤 교사학습,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반복 학습을 시행했을 때 우리가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형식 도야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겁니다. 형식을 즉 도야한다. 즉 우리 능력 부소 능력을 도야해야 된다. 도야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마치 근력 운동, 팔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등 근육을 내가 발달시키고 싶다면 등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근거해서 내가 추리력을 키우고 싶다면 추리력을 계속 요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 능력을 기르고 싶으면 계속 암기를 해야 되고 상상력을 기르고 싶으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걸 학습해 나가야 된다고요. 마치 근육을 길러내듯이 이렇게 핵심 교과, 특정한 능력을 잘 키워줄 수 있는 핵심 교과를 중심으로 그거를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우리는 부소 능력들이 강화될 거고, 이런 부소 능력들이 강화됐다는 거는 부소 능력 자체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이성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 전이성을 가진 요소들이 더 발달하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더 잘 전이가 일어나서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형식 도야설이라는 거죠. 솔직히 형식 도야설 물어보면 교육학 들은 사람들 중에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90%일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형식 도야설이 뭔지 설명해봐라 라고 했을 때 설명 못하신 분이 태반일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형식 도야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어떤 시간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느낌은 대체로 알고 계십니다. 뭔가 인간의 어떤 마음을 단련시킨다 이 정도로 알고 계세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부소 능력들 그리고 제가 적어놓은 교과 중심 반복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형식 도야설을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뒤에 가서 제가 PPT로 자세하게 형식 도야설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이 이론을 한 번씩은 우리가 보고 넘어간다면 형식 도야설은 꼭 전이에서만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과 중심 교육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어떠한 부분에서 걸쳐서 나와도 내가 쓸 수 있게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도야설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설명드리고 갈게요. 동일 요소설. 이 동일 요소설은 형식 도야설하고 조금 다릅니다. 형식 도야설은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일반 부소 능력들이 있다고 보지만 동일 요소설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 건 없다. 그런 능력은 없다. 인간의 전이가 잘 일어나는 상황은 이런 부소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내가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 내가 새롭게 배우게 될 학습 내용이 연관성이 있을 때 전이가 잘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동일 요소설입니다. 그 동일 요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손다이크죠. 자, 손다이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유기체가 이전에 한 번도 직면하지 못한 문제의 장면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처음 보는 환경에 딱 놓여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바다를 처음 봐요. 강은 많이 보고 수영장은 봤는데 태어나서 바다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 보는 문제의 장면, 내가 바다에서 뭔가 건너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건 무엇인가? 썬다이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기체가 이전에 직면해 보았던 관련 장면에서 반응을 했던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즉, 유기체가 과거에 그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자기가 했던 반응을 거기에 투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이라는 거예요. 즉, 유추에 의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썬다이크는 친근한 장면과 친근하지 않는 장면 사이의 전이의 양은 두 장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의 수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바로 훈련의 전이에 대한 썬다이크의 유명한 동일 요소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잘 일어나게 우리 유기체라고 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을 때 반드시 이전에 내가 했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새로운 환경, 문제 환경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이가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냐? 그거는 이전에 배웠던 환경과 지금 배우는 환경과 유사성이 있을 때다. 그래서 이 썬다이크에 관련돼서 어떤 학습이 나오게 된다? 유의미 학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배우는 내용과 과거에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든지 유의미하게 연결이 될 때 전이 효과는 높아지고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썬다이크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다이크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지주의로 넘어가는, 행동주의 어떤 학자에서 인지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양이 실험이든지 여러 실험을 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썬다이크를 잘 이해해 놓으시면 이제 또 행동주의에 관련해서 더 깊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강조드리지만 그냥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우리가 지금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교육학적 지식을 많이 늘려서 무엇이 나오더라도 좀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요도설도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볼게요. 그럼 1번 나설은 더 쉽습니다. 1번 나설은 학습 내용간의 원리가 같을 때 전이가 잘 이루어진다. 이제 동일 요도설하고 비슷한데 일반 나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원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A 상황, B 상황, C 상황에 다 적용 가능한 하나의 어떤 D라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A와 B를 유사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어떤 원리를 추출해내서 그 원리, D라는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가 유사한 것 같아요? 연역적인 방법과 매우 유사한 거죠. 이미 전이성을 갖추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파악해내서 그 원리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아이가 그 원리를 바탕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시켜 나갈 거라는 거예요. 빛의 굴절의 원리를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물고기를 사냥하는데도 그걸 쓸 거고 뭐 물 안에서 뭔가 물건을 건질 때도 쓸 거고 이렇게 뭔가 어떤 원리, 빛의 굴절 원리를 가르쳐주면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주드의 물통 실험이 일반 화설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 형태 이조설은 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거나 주어진 문제의 구조적 성질을 이해했을 때 전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뭔가 그 상황, 내가 보고 있는 상황 전체를 이해했을 때 전이가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어떤 파악을 하는 거예요. 즉 개개의 사실이나 현상들의 관계를 발견해내는 학습. 즉 이럴 때 새로운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이 귀납적 방법이 효율적이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 B, C, D, E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봐서 그 연결관계를 분석해내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 전이력이 발생한다는 형태의 조설이에요. 이거 귀납적 방법과 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형식 도야서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론 같이 형식 도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